안녕하세요. GH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GH 소식 7월에도 인사드립니다. 이번 달에도 GH의 새로운 얼굴과 함께하게 됐는데요. 처음으로 GH 소식 진행을 맡아주실 이영석 과장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GH 이영석 과장입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드리는 건 처음이라 긴장되지만 GH 구성원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인 만큼 책임감 있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신데도 전혀 긴장한 티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과 함께하게 돼서 저도 기대가 큽니다.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7월의 GH 소식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과장님, 요즘 판교에 가면 1, 2 테크노밸리가 이미 꽉 찼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그만큼 기업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GH가 이번에 제3판교 테크노밸리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 건립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재추진 내용인데요. 7월 9일부터 민간사업자 공모가 재개되면서 멈춰있던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성남 금토 공공주택지구 내에 지식산업센터와 업무시설, 연구소, 기숙사 등 직주, 락, 연 환경이 실현된 최대 규모의 건설사업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내용입니다. 네, 특히 이번 공모에는 연면적 약 23,000제곱미터 규모의 연구소 건립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연구소, 스타트업, 앵커기업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산학연 협력 체계가 견고해질 전망입니다. GH는 이를 위해 사전 수요 조사를 마쳤고 12월에는 사전 대상자 모집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제3판교 테크노밸리 내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국공립 및 해외 연구소와 첨단 반도체 산업과의 협업도 확대할 계획이라 기술 기반의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할 기반이 단단히 마련될 것 같습니다. 공모는 총 70일간 진행되며 7월 16일과 30일에는 각각 참가 의향서와 사업 신청 확약서를 접수하며 9월 중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장님, 지난달에 소개해드렸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GH 적금주택 기억하시죠? 적금처럼 천천히 지분을 취득해 내 집을 마련하는 새로운 분양 방식이었는데요. 네, 기억납니다. 그 광교 A17블럭에 들어서는 시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GH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GH가 무주택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93.9%가 공급 확대에 찬성하고 92%는 정책 자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훨씬 높지 않나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청약 의향도 87.8%, 지인에게 추천하겠다는 응답도 92%에 달해서 정책 실효성과 수요 기반이 모두 확인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응답자들은 지분적립형 주택의 가장 큰 장점으로 초기 자금 부담이 적고 자금을 나눠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 집 마련이 용이하다라는 점을 가장 높게 꼽았는데요. 정말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모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희망 지분율이나 임차료 납부 방식 등에 대해서는 연령이나 혼인 여부, 소득 수준에 따라 선호가 다양하게 나타나서 향후 공급 시에는 수요자 맞춤형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사는 GH가 지분 적립형 주택에 대한 공급 계획 수립과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됐고 내년 상반기에는 광교 A17블록에서 총 240호 규모의 시범 공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GH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높은 수요와 기대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분적립형 주택의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적 기반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초고령 사회에 맞춰 GH가 준비 중인 새로운 주거복지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열린 고령자 복지주택과 공간복지 세미나에서 다양한 제안과 논의가 이어졌다는 소식, 과장님도 들으셨죠? 네, 저도 들었습니다. 여기서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과 돌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는데요. 이번 세미나는 GH 본사에서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주거학회와 함께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 돌봄, 커뮤니티가 통합된
GH는 공간복지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이날 발표에서는 고령자 중심의 세대 통합형 주거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제안들이 나왔는데요. 임미화 교수는 복지주택을 통해 공간복지를 실현하는 모델을, 유혜연 교수는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과 공간 구성 방향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고 합니다. 또 GH의 실제 고령자 복지주택 설계안이 적용된 사례도 나왔는데요. 고양 창릉 S14 A9블럭 설계 공모 당선자인 DA그룹은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는 설계안도 제시했습니다. 통합 공공임대 753세대로 조성되는 A9블럭에는 고령자 복지주택 400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어진 토론에선 학계와 실무,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고령자 복지주택의 정책 방향, 공간 구성, 민관 협력 방안 등 다양한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GH는 고령자 복지주택의 방향을 더욱 명확히 하고 공간복지의 실현 가능성을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GH는 초고령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복지 모델을 만들어가며 고령자뿐 아니라 더 많은 이웃이 편안하고 존중받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웃이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 요즘 상상이 가시나요? 요즘은 좀 보기 힘든 풍경이긴 하지만 생각만 해도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GH가 그런 공간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개관식을 가진 GH의 공간복지홈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식은 다시 돌아온 GH 히어로즈의 부우가 직접 전해준다고 합니다. 지난 4월 소식에 나왔던 부우 말씀이시죠? 실물로 볼 수 있다니 무척 기대되네요. 네, 그럼 지금 바로 불러볼게요. 부우, 나와주세요. 안녕, 난 GH 히어로즈의 부우야. 오늘은 GH가 남양주 다산 포레스트 2단지에 처음으로 문을 연 공간복지홈 소식을 전해줄게. 공간복지홈은 공공임대주택의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만든 복합 커뮤니티 거점 공간이야. 이곳에서는 입주민들이 함께 식사하고 모임도 갖고 반찬이나 생필품도 같이 구매할 수 있어. 예를 들어 다산 3팔국수에서는 3,800원에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고, 오늘도 가게에서는 오픈 채팅을 통해 필요한 생필품을 공동 구매할 수 있어. 옥상 정원이나 체험 공간도 있어서 단순한 복지시설이 아니라 함께 사는 마을을 위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지. 운영은 GH가 공개 모집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맡아서 최대 10년간 진행되고, 고령층 일자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해. 공간복지홈은 앞으로 GH가 지어가는 따뜻한 지역 공동체의 시작점이 될 거야. 내가 전할 소식은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만나. 안녕! 안녕. 소식 전해준 부우 고맙습니다. 단순한 공간 제공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사는 삶을 고민한 GH 시도가 참 인상 깊네요. 맞습니다. GH는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 안에서 자연스러운 소통, 주민 참여와 지역 공동체 회복을 이끄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간복지 모델을 더욱 넓게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GH의 따뜻한 협력 이야기입니다. GH가 우리은행, 한국아동청소년 그룹홈 협의회와 함께 아동그룹홈 주거환경 개선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아나운서님, 그 GH와 우리은행 그리고 아동그룹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합치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G우주 프로젝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G우주 프로젝트는 아동 그룹홈에 사는 보호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GH와 우리은행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매년 1억 5천만 원씩 4년간 총 6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경기도 내 25년 이상 된 노후 아동 그룹홈 73곳 대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로 올해는 가장 열악한 18개소를 우선 선정해 개선할 계획입니다. 아동 그룹홈은 가정 해체, 방임, 학대, 빈곤 등 다양한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소규모로 돌보는 주거 공간입니다. 경기도에는 전국 그룹홈의 약 30%인 160개소가 운영 중이고 약 800여 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월 평균 47만 원 수준의 정부 지원만으로는 시설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지원은 정말 현장에서 꼭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GH는 그동안 그룹홈에서 퇴소한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우선 공급과 임대보증금 지원, 기부금 전달 등
주거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는데요. 이번 사업을 통해 보호 중인 아동의 주거 복지까지 지원을 넓히게 된 것입니다. 네, 특히 이번 사업은 현재 보호 중인 아동들까지 지원을 확대한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GH는 소외된 아동과 청소년이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후시설 개선은 물론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계속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GH가 아이들과 함께한 현장에서의 따뜻한 활동입니다. GH가 사이버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등교길 캠페인과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수원시 산이초등학교에서 진행되었는데요. GH는 푸른나무재단과 함께 등굣길에서 구호를 외치고 스티커, 기념품을 나눠주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산이초 학생 자치회와 GH 임직원도 함께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후에는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도 이어졌는데요. GH 임직원 봉사단이 보조 강사로 참여해서 학생들과 소통하며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직접 공유했다고 합니다. 봉사단은 단순한 참여가 아닌 전문 강사 양성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고 참여했다고 합니다. GH는 지난해부터 푸른나무 재단과 함께 예산 지원과 실천 활동을 병행하며 이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1억 2천만 원에 이어 올해는 1억 5천만 원을 재단에 지원하고 있고 경기도 내 18개 학교, 100개 학급에서 약 2,3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도 계속 진행된다고 합니다. GH는 앞으로도 사이버 폭력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GH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요. 과장님, 참관만 하시다가 여기 앉아 계시니까 또 느낌이 색달랐을 것 같아요. 네, 밖에서 매일 보다가 이제 실제로 해보니까 조금 긴장되긴 했지만 아나운서님 덕분에 편하게 잘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접 전해보니 GH가 하고 있는 일들이 더욱 가까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과장님 덕분에 정말 든든했습니다. 차분하게 소식을 잘 전달해 주셔서 정말 편하게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GH의 따뜻한 현장 이야기를 직접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값진 경험일 줄은 몰랐습니다. 네, 저도요. 전하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GH가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해내고 있는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GH는 도민의 삶 가까이에서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계속 움직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더 따뜻한 GH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박소은 아나운서, 이영섭 과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드디어. 고생하셨습니다.